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우리 2주차 강의인데요. 오늘이 2주차 3차시, 3교시에 해당이 되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물질 추출론 중에서 흡수, 그리고 탈기. 탈기는 다른 말로는 뭐 탈거라고도 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탈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이제는 제거하는, 거꾸로 제거하는, 어떤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갖다 거꾸로 제거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갖다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사실은 우리가 2주차 처음에 주로 이제 그 생물 공정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이제 유용한 물질들,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물질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쓰게 되는지, 또 분리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왜 물질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쵸? 특히 그 얻어지게 되는,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 유용한 성분이 분리하고 정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분리정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분리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농도와 그리고 그 분리되는 물질의 어떤 가격을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굉장히 그 아주 양이 적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비싼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 있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알코올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구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질의 농도도 높은데도 가격이 저렴한 그런 형태를 갖다 살펴봤고, 그런 이제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에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공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질을 분리하는 공정들은 크게는 기계적인 분리 과정과 그리고 물질 이동 조작에 의한 분리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계적인 분리 과정은, 기계적인 조작에 의한 분리 과정은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또는 밀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전자기적 특성, 즉 자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분리되는 그런 형태고, 우리가 천연 물질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인 필트레이션, 여과라든가 또는 뭐 원심 물리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활용되기는 한데요. 뭐 그런 이제 일부가 활용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공정들은 물질 이동 조작에 의한 증류부터 시작해서 흡수라든가 또 탈착이라든가 또 흡착이라든가 전기영동이라든가 등등의 물질 이동 조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는 우리 증류에 대한, 바로 이제 전 시간이었었죠. 증류에 대한 공정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들을 우리가 분리를 하고 어떠한 원리로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봤고, 증류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기 증류라고 하는 공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그 많이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얻게 되는, 즉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공정의 예로서 장미라든가 라벤더라든가 이러한 향기 식물로부터 향을 얻어내는, 즉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인 수증기 증류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봤죠. 그리고 수증기 증류와 관련해서는 실제 라벤더를 재배를 하고 그 라벤더를 갖다가 다시 이제 걷어들여서, 그래서 수증기 증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갖다 얻어내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도,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또 라벤더를 재배하는 그런 이제 뭐 사례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북해도에 있는 홋카이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라벤더 농원, 도빈타 농원이라고 하는 그 농원에서 라벤더 재배하는 그런 모습도 살펴봤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평창의 라벤더 팜이라고 하는, 거기서 어떠한 역경을 딛고서 라벤더를 재배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향기 식물로서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용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 같이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세 번째 강의로요. 흡수와 탈기를 다루게 되겠는데 먼저 흡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한번 하고자 합니다. 기체 흡수,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흡수는 gas absorp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체 흡수는 정의하기를 용해도차. 기체도 사실은 액체에, 특히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냥 물에, 액체 중에서도 이제 용매라고 하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 편이죠. 모든 기체가 다 잘 녹는 건 아니지만은 그 용해도차에 의해서 많이 녹는 거, 또 적게 녹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바로 기체가 가지는 특성의 용해도 차, 각 성분에 따라서 용해도 차가 이제 달라지는데 그 용해도 차를 이용을 해서 기체 혼합물 중에 있는 용해성 기체, 요것만을 갖다가 용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물에 흡수를 시켜서 분리하는 방법을 기체 흡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기체는 기체인데요. 어떤 오염물질들, 뭐 예를 들자면 저 세 번째 줄에 있지만 공기 중에 오염물질의 제거라든가, 뭐 공기 중에 오염물질 같으면은 아황산가스라고 얘기하는 SO2, 또는 잘못해가지고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암모니아 가스, 또는 대기 중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아주 수용액상에, 즉 물에 잘 녹는 그러한 기체 성분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오염물질로 존재를 할 때, 특히 공장 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그런 가스 중에서 오염물질인 SOX라고 쓴 것은 SO2 또는 SO3와 같은 아황산가스, 황산가스와 같은 그런 물질들, 또는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바로 요 기체 흡수라고 하는 공정이 응용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냄새가 심한 악취 같은 경우도 그 악취의 성분이 물에 비교적 잘 녹는 그러한 이제 성분일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이렇게 물에 흡수를 시켜서 제거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보통은 스크러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물을 이렇게 스프레이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체를 갖다 녹여서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스프레이 타워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형태로 그렇게 물을 흘려보내서 제거한다라는 의미에서 트리클 베드, 트리클이라는 것이 뚝뚝뚝뚝 뭐 이제 흘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트리클 베드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명칭으로 이제 불리게 돼요. 원리는 저쪽 그림이나 이쪽 그림이나 이건 약간 이제 좀 모식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했고요. 보시면은 저쪽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밑에 왼쪽 편 밑에로부터 뭐가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예요. 거기에 암모니아가 되든 또는 아황산가스가 되든 이런 것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됐을 때 환경오염을 시키고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걔네들을 여기다가 이 스크러버가 되든 스프레이 타워가 되든 또는 트리클베드라고 하는 이 장치에다가 밑에서부터 유입을 하면서 위에서는 뭐를 흘리게 되냐면은 이렇게 스프레이 상태 또는 물이 이렇게 비처럼 떨어지는 샤워 형태의 그런 물을 갖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려주면은 기체는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쵸? 흘러가면서 뭐랑 접촉을 하게 되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바로 물하고 접촉이 되겠죠. 그쵸? 예, 스프레이에 의해서 또는 샤워처럼 흘러내리는 물에 의해서 접촉이 되면은 물에 잘 녹는 용해성 기체인 아황산가스나 암모니아 가스는 물에 녹게 됩니다. 그럼 그 물에 녹은 기체들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밑에 고이겠죠. 그래서 맨 밑에 바로 아황산가스나 또는 암모니아를 갖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용액 상태의 물이 밑에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암모니아 가스나 또는 아황산가스가 제거가 된 그런 깨끗한 공기는 바로 밖으로 클린 가스로서, 그쵸? 오염물질이 제거가 된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실제 산업 공정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체 흡수라고 하는 공정이에요. 우리가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모를 제거를 하고자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유용한 물질일 수도 있고 또는 오염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용해성 기체를 갖다 제거하는 공정으로 기체 흡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공정들, 이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기 보일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가동을 시켰을 때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뭐 여러 가지 연료를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경유를 쓰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석탄을 쓰기도 하고 또 뭐 나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그 기체 이제 굴뚝으로 배출이 되는 배출 가스 중에는 저와 같이 연료 가스 중에는 아황산 가스 같은 경우를 이제 포함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이렇게 흡수탑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스크러버라고 썼잖아요. 예. 아황산 가스라고 하는 SO2의 흡수탑에 위에서부터 뭐가 떨어지는, 물이 흘러내려지는, 물이 이렇게 쭉 흘려내려지는 그러한 이제 탑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는 또 특히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CaO라고 하는 소석해, 예, 소석해예요. 소석해 가루를 갖다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예, 그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소석해와 물, 예, 물은 결합을 해서 CaOH2, 즉 뭐예요? 수산화 칼슘 형태의 용액으로 바뀌게 되고요. 요것이 이제 또 아황산 가스인 SO2는 물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H2SO3, 산소가 하나 부족한, 그렇죠? 아황산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요. 아황산수죠. 이 아황산수는 CaOH2라고 하는 수산화 칼슘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CaSO3, 2H2O, 즉 아황산 칼슘 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용액 상태로 녹아서 밑으로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거가 된 깨끗한 공기는, 처리가 된 공기는 굴뚝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마찬가지 조금 더 자세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장치들이 이제 모식도로 나타낸 거죠. 이게 모식도로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유입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화학적인 그런 이제 물질들이 필요하면 집어넣어주고, 위에서는 예, 저렇게 필러라고 하는 안에 어떤 물질들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샤워처럼 이렇게 쭉 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저 채워져 있는 데를 통과하면서 기체는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결합이 되면서 기체에 포함되어 있는 용해성 물질들이 물에 잘 녹아서 밑으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거가 되는 그 물들은 다시 순환을 시켜서 계속 제거를 하는데 활용이 되고,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밑으로 또 뽑아내기도 하고, 깨끗하게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어 있는 기체는 이렇게 굴뚝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예. 모식도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요게 실제 공장에, 아까도 잠깐 이제 그 내부의 모습이 잠깐 나왔었지만 실제 공장에서 응용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통해서 나왔었던 녀석이 이게 스크러버라고 하는, 그렇죠? 물이 위에서 떨어지고 밑에서는 굴뚝으로부터 배출이 되는 그 기체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예, 어떤 제거가 되는, 그래서 굴뚝으로부터는 깨끗한 공기만이 밖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예, 이렇게 실제 공장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요거는 또 다른 유형의 훨씬 큰 그런 이제 공장들을 갖다 볼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커다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정유 공장이 되든 또는 어떤 뭐 무엇을 갖다 이제 생산하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그런 공장에 이렇게 커다란 장치들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는 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굴뚝 기체, 이런 것들을 정제하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름하여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었던 것처럼 스크러버 또는 트리클 베드 또는 스프레이 타워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요거는 바로 뭐였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했었던 거는 기체 중에
물에 잘 녹는 용해성 기체가 있는데 그 용해성 기체가 뭐라고요? 예, 오염물질인 경우. 기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갖다가 물에 녹여서 그래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공정이었었어요. 기체 흡수가. 바로 그러한 유형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예요. 그와 반대인 그런 이제 공정인데 요거 똑같이 이제 사진을 다시 한번 다른 조금 이제 장치가 또 유형이 사진이 조금 다르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여기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공장마다 예, 규모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그렇죠? 또 모양도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체 흡수를 갖다 살펴봤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어떤 기체 혼합물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물에 녹여서 그래서 기체를 갖다 깨끗하게 예, 이렇게 오염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깨끗한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그런 과정이 기체 흡수였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번에는 저기 요 밑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 상단에 뭐라고 써 있죠? contaminated water예요. contaminated. 이번엔 물 자체가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된 물질을 갖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오염된 물질이 이번에는 뭐냐면은 예, 휘발성이 좋은 물질이 물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럴 때 응용을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air stripping 또는 disruption, 탈기 또는 탈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탈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 붙어있는 것을 떼어냈다. 뭐에? 액체 혼합물에 붙어있는 휘발성이 좋은 물질을 갖다 떼어냈다. 기체로 이렇게 불어서 밖으로 빼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착, 탈기 또는 탈거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액체 혼합물 중에 존재하는 휘발성 기체, 휘발이 비교적 잘 되는 기체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기 등을 이용해서 공기를 이용해서 같이 기체니까 휘발시켜서 끄집어서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액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 중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액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기체를 공기 등을 이용해서 탈리시켜서 즉 분리를 시켜서 그래서 제거하는 그래서 따로 없애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 탈착, 탈기, 탈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우리가 교수님 수돗물 먹는데요. 수돗물에 또 뭐가 휘발성 기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수돗물에 휘발성 기체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요. 바로 수돗물은 소독하는데 뭘로 소독을 하죠? 염소 소독을 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로 염소 소독을 하는데요. 이렇게 염소 이온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질들하고 결합을 해서 소독을 하게 되고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주 미량이나마 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들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영양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유기물질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발암성의 원인이 되는 발암성 물질이라고 하는 THM. THM은 뭐냐면 트리, H는 할로, M은 메탄이에요. 즉 트리할로메탄. 할로겐족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소라든가 그렇죠? 브롬이라든가 또 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로겐족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갖다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을 갖다가 소독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염소 성분들 이런 것들이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성 물질하고 결합을 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클로로포름이에요. CHCl3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는 CH2CL2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제 발암성 물질을 갖다가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클로로포름 같은 경우 휘발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으면서도 소독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량이지만 형성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마시면은 물론
발암성을 일으킬 수 있는 원리가 그 요인이 되지만 걔네들을 공기를 이용해서 한번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휘발이 돼가지고 아주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휘발성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VOC, volatile, 휘발성이라는 것이에요. O, organic, 유기성. 그 다음에 C, carbon, volatile, organic, carbon 혹은 compound. 휘발성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바로 휘발이 잘 되는 거니까 물속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우리 몸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공기를 통해서 불어넣어주면 공기와 함께 휘발이 되어 날아가겠죠. 그런 것들이 제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기체흡수하고 비슷해요. 밑에서 이번에는 깨끗한 공기를 갖다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위에서는 오염이 되어 있는, 뭘로 오염이 되어 있는 휘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수돗물이라든가 뭐 이런 물들을 갖다가 흘려보내주면은 위에서 흘려보내주면 밑에서부터 깨끗한 공기가 올라갈 때 저렇게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하고 접촉이 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휘발성 물질을 갖다가 휘발시켜가지고 끌고 밖으로 나가겠죠. 공기 중에 배출이 되는 거예요. 저게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니까 걔네들은 또 다른 과정을 거쳐서 제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을 갖다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요 물이 우리가 보통 수돗물을 갖다가 정수하는 과정, 정제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휘발성 유기물질들, 발암성의 위험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리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트리핑, 탈기 또는 탈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는 그래서 모식도로 보면은 밑에서는 기체를 갖다 불어넣어주면서 위에서는 물을 갖다 흘려보내줍니다. 어떻게 스프레이식으로 뿌린다라든가 샤워식으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발암성 물질 또는 휘발성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밑에서 공급이 되는 공기에 의해서 휘발이 돼가지고 같이 제거가 되어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제거가 된 상태의 깨끗한 물을 갖다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에어 스트리핑이에요. 그래서 에어 스트리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식도를 갖다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ontaminated, 오염된 물을 집어넣어 주면서 밑에서는 공기를 갖다 불어넣어 줘 가지고 이 오염된 물 속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물질들은 공기에 의해서 휘발이 돼 가지고 빠져나가고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클린 원터를 갖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어 스트리핑 프로세스, 탈기 공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것들도 실제 공정에 많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 이런 데도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바로 장치로서 실제 공정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동식이에요. 어디에 배출이 되는 액체 중에 휘발성 물질 또는 액체 같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우리가 음용수로 또는 수돗물처럼 물로 염소 소독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균을 시키긴 했는데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게 되는 휘발성 유기물질 또는 THM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요 이동식 장치인데요. 요거를 통해서 휘발시켜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고 깨끗한 물만을 갖다 얻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장치의 이동식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써 있죠. Portable Water Treatment Equipment. 그쵸? 이동식 Water Treatment. 수처리 장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또 다른 유형의 장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장치의 모양이라든가 규모라든가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는 같습니다. 액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을 공기중으로 날려보내서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응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유형의 장치고요. 장치의 그런 형태라든가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기체 흡수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다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 응용되는 장치들은 거의 유사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 흡수 또는 탈착, 탈기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담아두실 거는 gas absorption, 기체 흡수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 에어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탈착, 탈기라고 하는 그런 공정은 어떻게 응용이 되는 것인지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에 잘 녹는 용해성 기체를 갖다가 물을 갖다 흘려보냄으로써 제거를 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 이제 에어 앱소프션, 기체 흡수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액체 속에 뭐가 휘발성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그 휘발성 기체가 우리의 사람이 이제 섭취를 했을 때 발암성의 위험이 있다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휘발성 유기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때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체 흡수 또 탈기라고 얘기하는 gas absorption, air stripping 이런 이제 두 가지 공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던 물질 추출 중에서도 물질 추출의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유용한 물질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을 갖다 얻기 위해서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물질 추출론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바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 이것이 분리해서 정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형태로 에어스트리핑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을 갖다 거꾸로, 그렇죠? 물 속에 있는 것을 나중에 분리해서 날려보내는, 없애는, 제거하는 거죠. 정제라고 그럴까요? 제거하는 과정과 또 물의 입장, 수돗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돗물을 갖다 정수하는, 정화하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물질 추출론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